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볼게요. 직전까지 막 재기, 백트래킹, 정렬 막 이런 것들로 되게 고통 받으셨을 텐데 오늘 건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현 난이도도 낮아서 많이 수월할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개념을 크게 설명할 게 없고 그냥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주구장창 같이 풀 거예요. 어우 신난다. 예,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일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DP라고 부르기도 해요. 강의 내에서도 DP라고 계속 부를게요. DP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하위 문제를 먼저 푼 후에 그 결과를 쌓아 올려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데 저기 적힌 것만 보면 뭔 소린지 모르겠죠? 원래 정의란 게 늘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화식을 찾아낸 후 점화식의 항을 밑에서부터 차례로 구해 나가서 답을 알아내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말해요. 가장 쉬운 예시로 피보나치 문제를 소개할 수 있는데 이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0x 0b강 재기단원에서 스쳐가듯 설명을 했었지만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을 지금처럼 재기적으로 구하면 중복된 연산이 계속 발생해서 O 1.618의 n승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피보나치 문제를 DP로 해결하면 이렇게 미리 배열을 만들어 두고 0번째 인덱스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n 더하기 1칸을 채우고 나면 답을 알 수 있으니 ON의 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 결과를 저장해서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극적인 시간 복잡도의 차이가 발생해요. DP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블을 정해야 하고 점화식을 찾은 후에 초기값을 정해야 해요. DP는 작정하고 어렵게 하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지만 코딩 테스트에 나올 수준의 DP 문제는 일단 점화식만 찾고 나면 그 뒤는 초기값을 채워넣은 후에 반복문을 돌면서 배열을 채우면 끝이어서 구현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다양한 DP 문제를 풀어봤거나 뛰어난 수학적 직관력을 가지지 않은 이상 문제에서 점화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초보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가 DP로 푸는 문제라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쉬운 문제를 많이 다뤄서 테이블을 잡고 식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룹 내 문제집에 올려둔 적당한 난이도의 DP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식을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많은 유형을 학습하고 숙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코딩 테스트에서 DP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쓱싹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폭탄 들어가요. BOJ 1463번 1로 만들기 문제를 보고 올게요.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면 DP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 중 하나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면 스스로의 발전에 대해 아주 만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바로 BFS를 가지고 해결이 가능해요. 디스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두고 1을 초기값으로 한 뒤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로 뻗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DP를 이용하면 훨씬 짤막하게 구현에 성공할 수 있어요. 먼저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사실 문제를 보고 테이블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특별한 공식이나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를 봐도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아무튼 테이블을 이렇게 정한 상황에서 테이블의 값들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고민해 볼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D12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D12를 직접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D1부터 D11까지의 값을 다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 2, 3, 땡땡땡 11을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횟수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D12를 구하는 방법은 12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12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3으로 나누거나 2로 나누거나 1을 빼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 연산들로부터 식이 유도돼요.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될 거고 4에서 1로 가는 건 이미 D4에 있으니 바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2로 나누거나 1을 빼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D12는 min D4 더하기 1, D6 더하기 1, D11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DK를 구하고 싶을 때 3으로 나눠지면 3으로 나눠서 DK는 DK 나누기 3 더하기 1을 얻어내고 2로 나눠지면 2로 나눠서 DK는 DK 나누기 더하기 1을 얻어내고 1은 언제나 뺄 수 있으니 DK는 DK 빼기 1 더하기 1을 얻어서 이들 중에서 최소값을 택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초기값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치 피보나치 수열에서 초항과 두 번째 항이 1, 1인 것처럼 점화식에서는 당연히 초기값이 있어야 해요.
이 문제에서는 D1은 0을 초기값으로 주면 나머지는 점화식을 가지고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매번 점화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초기값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고민해서 초기값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D1만 정해주면 돼요. 다음 장에는 바로 코드가 나오니 바로 구현을 시도해 보세요. D 테이블 하나 저녁에 잡고 폼으로 돌면서 테이블을 채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만드는 저도 지금 이 장을 만들면서 신기했던 게 진짜 오랜만에 코드가 한 장에 다 담겨요. 이렇게 DP는 구현이 굉장히 짤막한 편이에요. 코드를 보면 일단 D1은 0을 초기값으로 줘요. 사실 D를 전역에 선언해서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 이 명령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한 줄 끼워놨어요. 그리고 i는 2부터 n까지 폼으로 돌면서 di를 앞에서 본 것처럼 di-1 더하기 1, di 나누기 2 더하기 1, di 나누기 3 더하기 1을 가지고 갱신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DP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BOJ 9095번 123 더하기 문제예요. 일단 사실 이 문제 자체는 n이 워낙에 작은지라 DP를 안 쓰고 뭐 10중 후어문이나 백트래킹 같은 걸 써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n이 커지면 DP가 아닌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DP로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제일 먼저 테이블을 정리해보면 앞 문제에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형태가 있어요. 바로 di는 i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점화식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쁜 점화식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 바로 점화식을 보여드려도 되지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D4를 같이 구해 볼게요.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은 본문에도 있지만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D4는 7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단순히 값을 구하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관계식을 이끌어내자는 게 목표여서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괜히 이렇게 세 줄에 7가지를 나눠서 쓴 게 아닌데 각 줄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제일 끝의 값이 1이고 두 번째 줄은 2, 세 번째 줄은 3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게 아니라 여기서 식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알려드리면 또 좀 재미없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적당한 힌트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을 좀 더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은 멈춰놓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바로 진행을 해보면 먼저 끝의 값이 1인 경우들을 볼게요. 끝의 값이 1로 정해지면 결국 3을 1, 2, 3의 합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나열한 후 끝에 1을 붙이는 상황이에요. 즉 끝의 값이 1인 경우가 4개인 이유는 D3이 4이기 때문인 거예요. 끝의 값이 2일 땐 2를 1, 2, 3의 합으로 만드는 방법을 나열한 후 끝에 2를 붙이는 상황이니 D2의 값을 가져오면 되고 끝의 값이 3일 땐 1을 1, 2, 3의 합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나열한 후 끝에 3을 붙이는 상황이니 D1의 값을 가져오면 돼요. 종합했을 때 D4는 D1 더하기 D2 더하기 D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i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기 위해 가장 끝에 오는 수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각각은 di-1, di-2, di-3가지이기 때문에 di는 di-1 더하기 di-2 더하기 di-3임을 알 수 있어요. 초기값을 생각해보면 d1과 d2와 d3이 주어져야 해요. 식이 di는 di-1 더하기 di-2 더하기 di-3이니 자연스럽게 초기값이 최소 3개는 주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테이블을 정의했고 점화식을 찾았고 초기값도 정했으니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바로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짤 수 있어요. 테이블을 바깥에서 미리 다 계산해둔 후에 매번 n이 들어올 때마다 dn을 바로 출력해줬어요. 이 문제에서야 워낙 n이 작으니 상관은 없다만 다른 문제를 풀다가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면 n이 주어질 때마다 매번 d1부터 dn까지 새로 구하는 것보다 미리 다 구해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의 값을 어디까지 넣어두고 어디까지는 폼으로 돌려서 값을 넣을지도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는 D1, D2, D3까지는 초기값으로 주고 D4부터는 알아낸 식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BOJ 2579번 계단 오르기 문제예요. 문제가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기출문제라는 점에서 요새 초등학생들은 저런 걸 푸나 살짝 기분이 쎄하지만 아무튼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n이 한 20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았으면 백트래킹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대략 5, 2의 n승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n이 300일 땐 어림도 없겠죠? 뭐 예상하다시피 이 문제는 DP로 해결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테이블을 정의해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나는 대로 di는 i번째 계단까지 올라섰을 때 점수합의 최대값이라고 둘게요. 이 다음으로 점화식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뭐 일단 직접 손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d1은 10, d2는 20, d3은 35인 걸 알 수 있는데 di의 값을 가지고는 점화식을 세우고 싶어도 연속한 세 계단을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제약 조건을 점화식에 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지금의 di는 문제를 풀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의 정의를 찾아야 하는데 dij는 현재까지 j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고 i번째 계단까지 올라섰을 때 점수합의 최대값, 단 i번째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함이라고 정의할게요. 왜 이렇게 2차원이 된 거냐면 지금까지 몇 개의 계단을 밟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있어야 점화식을 세울 때 계단을 오르는 규칙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단 i번째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함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점화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역시 이런 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 보면서 잘 익혀가세요. 이 2차원 배열에서 j는 어떤 값을 가지냐 보면 i번째 계단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j는 1 혹은 2예요. 연속된 3개의 계단을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인해 j가 3 이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di1과 di2를 채워야 하는데 점화식을 고민해 볼게요. 이전 문제들에서는 d10이나 d4와 같이 직접적인 값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두 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테이블을 채워나가는 것에 대한 감이 생겼을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추상화를 해서 직접적인 값이 아니라 dk1을 채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dk1이 의미하는 값이 무엇인지 테이블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dk1은 현재까지 한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고 k번째 계단까지 올라섰을 때 점수합의 최대값이에요. 현재까지 한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았다는 이 의미는 곧 k-1번째 계단을 밟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씩 혹은 두 계단씩 오를 수 있다 했으니 k-2번째 계단을 밟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 알겠나요? 우린 어디까지나 점화식만 이끌어내는 게 목표여서 k-2번째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k-2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얻은 점수의 최대값은 dk-2,1 혹은 dk-2에 잘 저장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dk1은 max dk-2,1 dk-2,2 더하기 sk임을 알 수 있어요. sk는 k번째 계단에 쓰여있는 점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으로는 dk2인데 dk2는 현재까지 두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고 k번째 계단까지 올라섰을 때 점수합의 최대값이에요. 현재까지 두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았다고 했으니 k-1번째 계단을 밟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추가적인 조건 한 개가 더 있어요. k-1번째 계단을 밟을 당시에는 한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은 상태여야 해요. 만약 k-1번째 계단을 밟을 당시에 두 개의 계단을 연속해서 밟은 상태였다면 연속한 세 개의 계단을 모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인해 k번째 계단을 밟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dk2는 dk-1 더하기 sk가 돼요. 이렇게 얻어낸 식을 가지고 테이블을 채운 뒤에 마지막 도착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해 max dn1, dn2를 출력하면 끝이죠. 초기값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아까 앞에서 식에서 봤듯 dk1을 구할 때 dk-2,1, dk-2,2 테이블을 참고했잖아요. 그러면 d10, d11, d20, d2를 다 초기값으로 주는 게 바람직해요. D10과 D11은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D20의 경우에도 초기값을 안 주고 점화식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D01, D02 값을 가져와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요. D22는 엄밀히 말하면 초기값을 안 주고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D22도 초기값으로 주면 코드가 더 깔끔해져서 그렇게 했어요. 뭐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 보여요. 다만 n이 1일 때 예외 처리를 왜 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n은 1일 때 d2,1, d2,2, s2 이런 값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n은 1일 땐 바로 s2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인덱스들을 전부 원 인덱스로 두었지만 제로 인덱스로 둬도 상관없어요. 제로 인덱스로 두면 공간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뭐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차이여서 원 인덱스로 할지 제로 인덱스로 할지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인가 싶겠지만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았어요. 이 문제에서 관점을 살짝 바꿔서 보면 2차원 배열 대신 1차원 배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DP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풀이 방향과 테이블의 정의만 알려드릴 테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점화식을 세우고 초기값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관점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밟지 않을 계단을 선택할 거예요. n번째 계단까지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은 곧 밟지 않을 계단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상황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di를 i번째 계단까지 올라섰을 때 밟지 않을 계단의 합의 최소값, 단 i번째 계단은 반드시 밟지 않을 계단으로 선택해야 함으로 정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계단을 오르는 규칙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K번째 계단을 밟지 않았으면 K-1번째 계단은 무조건 밟아야 하고 또 K-2번째 계단이나 K-3번째 계단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밟는 계단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 멈춰놓고 이 성질을 바탕으로 식을 찾아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 식을 찾아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지금 고작 3문제 같이 했다고 몇십 분 만에 막 갑자기 DP에 눈이 뜨이고 그러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 결국 DP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을 정의하고 점화식 찾는 거고 나중에 혼자서 DP 문제를 푸실 때도 지금과 같은 막막함을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뭐 정답을 찾아보고 공부해도 되긴 하지만 매번 답에만 의존하는 건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직접 테이블을 채워보는 거예요. 일단 D1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10이죠. DI의 정의에서 i번째 계단은 반드시 밟지 않을 계단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요. D2는 S2의 값인 20이에요. 두 번째 계단만 밟지 않으면 되니까요. D3도 S3인 15예요. 이제 D4를 채우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D4는 S4가 아니긴 해요. 왜냐면 네 번째 계단만 안 밟겠다고 해버리면 1, 2, 3번째 계단은 다 밟아야 하는데 그러면 규칙이 위배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을 안 밟거나 두 번째 계단을 안 밟아야 하는데 어떤 걸 안 밟는 게 더 이득인가 생각해보면 D1은 10인데 D2는 20이니 더 작은 D1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D4는 D1 더하기 S4예요. S4 35예요. 뭔가 조금 보이나요? D5도 같이 구해보면 마찬가지 논리로 두 번째 계단을 안 밟거나 세 번째 계단을 안 밟아야 하는데 D3이 D2보다 작으니 D3을 가져오면 돼요. D5는 D3 더하기 S5는 15 더하기 10은 25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직접 채우다 보면 좀 감이 오기 마련인데 이제 DK로 얘기를 해보면 K번째 계단을 밟지 않을 거면 K-2번째나 K-3번째 계단 중 하나를 안 밟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DK-2 혹은 DK-3 중에 작은 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DK는 min DK-2, DK-3 더하기 SK가 돼요. DK를 구할 때 DK-3이 쓰이니까 D1, D2, D3까지를 초기값으로 두면 되겠죠.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 D를 구한 것과 별개로 지금 답으로 뭘 출력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N개의 계단이 있을 때 문제의 조건에서 마지막 도착 계단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했으니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될 밟지 않을 계단은 n-1번째 계단이거나 n-2번째 계단이에요. 그래서 계단에 적힌 점수의 합에서 min dn-1, dn-2를 빼면 그게 정답이에요. 뭐 고지고대로 구현을 하면 되고 n이 2 이하일 땐 예외 처리를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DP식이 도출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는 BOJ1149번 RGB 거리 문제예요. 테이블을 먼저 고민해 볼 때 DI를 i번째 집까지 칠했을 때 최소값으로 둔다면 점화식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웃한 집 길이는 색이 달라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방금 언급한 저 DI의 정의에서는 그 규칙을 고려하게끔 점화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할 때 색상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점화식은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DK0, DK1, DK2를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먼저 DK0을 생각해보면 K번째 집을 빨강으로 칠할 거잖아요. 그러면 K-1번째 집은 초록 혹은 파랑이어야 하고 둘 중 최소인 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DK0은 min DK-1, DK-1, 2 더하기 RK예요. RK가 K번째 집을 빨강으로 칠할 때 드는 비용이란 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겠죠? DK1과 DK2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초기값이 많이 단순한 편인데 그냥 D10, D11, D12만 세워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점화식에서 dk 땡땡땡을 계산할 때 dk-1 땡땡땡만 있으면 됐어서 그래요.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dn0, dn1, dn2 중 최소를 출력하면 되는데 그걸 뭐 21번째 줄처럼 해도 되고 22번째 줄처럼 해도 돼요. 다섯 번째 문제는 BOJ11726번 2 곱하기 n 타일링 문제예요. 지금 이 단원에서 DP를 하고 있으니까 저 문제가 DP 문제이겠구나 싶긴 할 텐데 아무 정보 없이 문제를 접했다면 제 생각엔 아마 절대 DP 문제란 걸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일단 해볼게요. 테이블은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종이를 꺼내놓고 직접 그려가면서 시도를 해보세요. 뭐 사실 시도를 해보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면 지금 이 2 곱하기 n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고민해 볼 건데 딴 건 생각하지 말고 가장 왼쪽 위의 칸만 집중을 해볼게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왼쪽 위의 칸은 결국 1 곱하기 2 타일로 덮이거나 2 곱하기 1 타일로 덮여야 해요. 먼저 2 곱하기 1 타일로 덮어볼게요. 2 곱하기 1 타일로 덮어놨더니 남은 건 2 곱하기 n-1칸이네요. 이걸 채우는 방법의 수는 dn-1이에요. 아, 가장 왼쪽 위의 칸을 2 곱하기 1 타일로 덮는 경우의 수는 dn-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 곱하기 2 타일로 덮어볼게요. 덮고 나면 뭔가 모양이 딱 직사각형으로 떨어지지 않네요. 이대로 점화식을 세우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가장 왼쪽 아래 칸을 보시면 이 칸을 덮는 타일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 곱하기 2 타일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바로 위 타일이 이미 덮여버려서 가로로 연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죠. 그러면 남은 건 2 곱하기 n-2 칸이기 때문에 채우는 방법의 수는 dn-2가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n 칸을 채울 때 왼쪽 위의 칸을 2 곱하기 1 타일로 덮으면 dn-1가지가 되고 1 곱하기 2 타일로 덮으면 dn-2가지가 있으니 dn은 dn-1 더하기 dn-2가 돼요. 뭔가 처음 봤을 땐 dp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였는데 알고 봤더니 dp네요. 초기값을 어디까지로 할까 고민해보면 dn을 구할 때 dn-2까지가 필요하니 d1과 d2를 초기값으로 두는 게 좋겠네요. 저 초기값과 식에서 알 수 있듯 이 값은 사실 피보나치 수열이 돼요. 코드에서 별다른 건 없는데 이런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di는 di-1 더하기 di-2라고만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 di% 모드를 출력하는 식으로 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산 중간에 int 오버플로우가 생겨서 틀리게 되니 지금 이 코드처럼 계산 중간중간에 계속 17,000로 나눈 나머지만을 가져가도록 해야 해요. 여섯 번째 문제는 BOJ11659번 구간합 구하기 4 문제예요. 다른 무엇보다 지문이 짤막하다는 점에서 좀 마음이 드네요. 이 문제도 이거랑 DP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 프리픽스 썸이라는 이름의 테크닉을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시간 복잡도를 무시해보면 구현은 엄청 간단하죠. n번에 걸쳐 들어오는 지리에 대해 ai 더하기 ai 더하기 땡땡땡 aj를 계산해서 출력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보면 각 지리에서 최대 n번의 수를 더해야 해요. 또 그러한 지리가 최대 m개 들어오니까 시간 복잡도는 ONM이 돼요. nm의 크기를 생각해봤을 때 n 곱하기 m은 100억이니 어림도 없겠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문제 내용은 제쳐두고 di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i로 정의하고 d테이블을 채워볼게요. di를 구할 때 매번 i개의 수를 더하려고 하면 d테이블 전체를 채울 때 on 제곱이 필요하겠지만 di는 di-1 더하기 ai인 걸 이용하면 전체를 on에 채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d테이블을 채웠긴 한데 좀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d테이블을 끌고 온 건지 제가 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d테이블을 쓴 거냐면 이런 식으로 ai 더하기 ai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aj는 dj 빼기 di-1이 되어서 각 지리를 무려 O1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구현을 바로 해보실게요. 구현을 같이 살펴보면 수가 1000 이하라고 했으니 10만 개를 더해도 int 범위 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테이블을 int로 선언하면 돼요. 다른 문제들에서는 제로 인덱스들을 쓰나 원 인덱스들을 쓰나 별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 인덱스를 쓰는 게 편해요. 제로 인덱스들을 쓰면 di-1이 d-1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외 처리를 따로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대놓고 프리픽스 썸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프리픽스 썸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기법 중 하나로 써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기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6개의 DP 문제를 다뤄봤어요.
사실 DP 문제는 종류가 정말 많고 코딩 테스트에 나올 만한 수준으로 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2차원 DP, 테이블에 채우는 순서가 복잡한 DP 등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강의에서 다루고 싶었지만 이번 강의로 처음 DP를 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너무 난이도가 확 뛰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같이 푸는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건 DP에서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BOJ 12852번 1로 만들기 2 문제를 보고 올게요. 문제를 보면 단순히 값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거쳐온 과정을 출력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테이블을 채울 때 추가적인 정보를 어딘가에 기입해야 해요. 원래 테이블을 값 테이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갈 테이블을 경로 복원용 테이블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D1이 0인 건 당연하고 프리 1은 어차피 참조가 안 되는 값이라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테이블에서 두 번째 칸을 정할 때를 보면 2는 마이너스 1이라거나 나누기 2를 통해 1로 바뀔 수 있으니 D2는 D1 더하기 1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D2의 값은 1인데 이때 프리 2에 1을 적어줘요. 이 1의 의미는 2에서 1로 가는 게 최적이라는 의미예요. D3을 보면 3은 1 혹은 2로 바뀔 수 있는데 D1이 D2보다 작으니 D3은 D1 더하기 1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D3은 2, 프리 3은 1이 돼요. 나머지는 한 번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경로 복원용 테이블을 다 구해놨으면 이 값을 가지고 1까지 도달하면 돼요. 예를 들어 7을 생각해보면 6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으니 6으로 가고 6에서는 3으로 가고 3에서는 1로 가고 이렇게 7, 6, 3, 1이라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구현을 바로 해볼게요. 테이블을 채우는 건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하면 되고 경로를 역추적하는 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매 연결 리스트를 구현할 때 원소들을 순회하던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문제와 같이 단순히 DP에서 값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얻은 경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 값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따로 저장한 후 나중에 경로를 복원하면 돼요. 참고로 똑같은 원리로 BFS에서도 경로 복원이 가능해요. 오, 이렇게 DP도 마무리가 됐어요. 배경사진 너무 멋있지 않나요? 2018년에 친구랑 북유럽 가서 오로라 보고 왔는데 정말 추웠지만 또 정말 예뻤어서 또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코딩 테스트에서 DP 문제가 나오면 오늘 문제들을 풀면서 느끼셨듯이 보통은 구현이 쉬워요. 그래서 풀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아주 편하게 넘길 수 있는데 테이블을 잡고 식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사실 연습이 부족하면 주어진 문제가 DP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을 때 그냥 진짜 많이 풀면서 테이블을 잡고 식을 세우는 과정을 반복 학습하면 돼요. 처음에는 식이 잘 안 잡혀서 풀이를 찾아보는 일이 많겠지만 막 별의별 희한한 테이블과 점화식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느샌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감각적으로 테이블을 잡고 점화식을 세우게 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DP는 양이 정말 많은 만큼 잊을만 하면 한두 문제씩 꾸준하게 풀어두면 좋아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